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중경서조문 108조와 109조 풍습상박이라고 하는 요와 같은 그 병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방은 계지, 부자탕. 그러니까 계지가 부자탕과 계지 부자탕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다른 건 아니지만 계지가 부자탕은 처음에 바람과다 해가지고 우리가 중경서 조문 첫배 배울 때 그 바람과다 해가지고 뭐 수루부지하고 뭐 사지 미금 난이 이구신 소변 분리 요럴 때 계지가 부자탕 썼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에 대한 조문을 망양 그 양이 우리 몸에 훼손되어졌다. 우리 몸에 열이 빠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것은 이제 망양이라고 표현을 한 반면에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조문에서 이 조문을 통해 가지고 중경의 그 방법이 조금 변해가고 있다. 조문의 해석 내용이 조금씩 변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한 891에 풍과 습이 서로 이렇게 충돌함으로써 신체가 온몸이 뭐 요즘 말로 하면 삭신이 쑤시면서 관절마다 열감이 있다. 번조증 같은 게 있다. 그리고 몸을 이렇게 뒤척이지 못한다.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 관계 있죠. 신체가 동통하면은 몸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풍과 습으로 인해서 나타나면은 이와 같은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서 몸이 무겁고 뭐 이렇게 몸 놀림이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구토하지 않는다. 이건 뭐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뭐 누가 묻기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보니까 구토증은 없네. 구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표발리증이 아니네 이런 소리죠. 이거는 소쇼탕이나 사심탕을 쓰면 안 되네 이와 같은 것이 증상을 통해 가지고 불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갈증도 없네. 이거는 왜 썼겠어요? 양명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맥은 부하면서 왜 굳이 이렇게 허를 쓸까? 그러니까 부약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약하다. 이렇게. 약이라고 하는 말은 쓸 수가 있죠. 맥이 부하면서 약한데 왜 굳이 허라는 말을 썼을까? 이거는 이 부자를 입증하기 위한 구실이에요, 구실.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다른 짓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부자를 써야 된다라고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맥, 부위, 삭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자, 만약에 그 사람이 대변이 굳어 있고 소변이 자리한 경우는 이때 계지를 빼고 백추를 집어넣는다.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것은. 여기서 소변 자리라고 하는 이 조건, 대변이 굳어 있는데 소변 자리라고 하는 건, 이 자리라고 하는 건 소변 윤용, 그러니까 소변이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조절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소변 자리에는 소변 잘 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소변 불금의 뜻도 약간 있다. 그러니까 윤효 현상이 좀 있다. 소변을 좀 흘리는 경향이 있다. 왜 이것을 굳이 썼겠는가? 이것을 보면은 해석이 달라요.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뒤에 가서 해석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교정으로 하면 상한 891에 풍습상박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거는 증상이 아니잖아요. 병인이지. 신체 번동하고 불른 자정측 불구불가 맥부이삭자 그냥 이런 정도의 계지 부자탕을 쓸 수가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대변 편하고 소변 자리하면은 계지를 빼버리고 백추를 거다가 집어넣는다.
계지부자탕, 계지, 생강, 감초, 부자, 대추. 백작에게 빠진 대신에 이제 부자가 강력한 축수지제 또는 망양지제를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증상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의 그 기본적으로 그 양기라고 했을 때 이 양기, 그러니까 온기가 그 양기가 부족해지면은 우리 몸에는 양기가 부족했을 때 구체적으로 수분이 우리 몸에 축수증이 발생이 된다. 그 축수증이 형성이 된다. 양기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양기가 부족해. 뭐 쓸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그러나 신양이 부족해. 이거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 양기가 부족해. 이런 말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양기가 부족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수분의 변조증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앞서서도 여러분들한테 그 깜빡 잊고 그거는 제가 안 했는데, 자, 옛날 사람들은 사를 떠나서 사를 근거로 이치를 설명했다. 사를 떠나서 이치를 논하지 않았다. 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라고 하는 건 실체잖아요. 실체. 이라고 하는 건 논리죠. 실체를 떠나서 논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의 문헌을 보면은. 그래서 그 노자의 도덕경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들이 많거든요. 관념적. 그러나 초기에 전국시대와 그 전국시대에 나타난 노자의 해석을 보면은 이 노자의 해석에는 그 당시에 그 한비자에 보면은 노자에 대한 해석과 그 회남자에 보면은 유한이즌 그 한나라 때 그 무제 당시에 그 회남자의 책을 보면은 노자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로, 해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유로 또는 해로. 여기에 보면은 노자를 어떻게 해석해? 지금 현대 사람들이 노자를 해석하는 거하고 많이 틀려요.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을 각색을 해가지고 사건은 딱 빼버리고 지금은 이 논리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이 옛 한나라 때와 전국 만렵에 나타난 그 한비자라는 책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어떤 춘추 시대 때 또 전국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런 했었다. 이것이 알고 보면 노자의 이와 같은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학이 어떻게 변했느냐? 신비주의와 음양오행과 결탁이 되면서 변형이 일어나 버려요. 이 노자 해석에 대해서. 우리 한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중경선 전부 다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후세에 가서는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가 깨져버리고 논리적인 것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소 이것은 관념적인 표현이잖아요. 관념적이다. 이 망향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현상에 있어서는 축수증으로 나타난다. 축수증. 그러니까 축수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망향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축수에 의해서 축수가 나타난 원인은 망향이라 하더라도 양기 부족이라 하더라도 옛날 사람은 이 축수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면에 망향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양기가 부족해. 그래서 퉁쳐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이 적절한 체온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는 전방위적으로 수기 변조증이 발생이 되면서 그것이 특히 피하의 기육 부위의 수기가
정체되었을 때 계지부자탕이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만 거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어떠한 증상이냐면 신체 번동하고 불능자전증 한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네. 왜 불능자전증 할까? 왜 몸이 아프면서 다소의 열감을 느끼는가? 이게 바로 축수증이에요. 축수. 아, 기가 떨어져서 그래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 이면에 구체적으로 축수증이 발생이 되어진 거다. 우리 몸이 무겁다는 것은 축수라는 거예요. 쑤시고 아픈 것도. 자, 풍습상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말 그대로 풍과 습이, 여기서는 외감에 의한 풍과 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체 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이, 여기를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치고받는 거예요. 이 말을 중경서 육경변증의 그 제강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풍습지휘병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풍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증이니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어요. 풍습지휘병. 이게 바로 요략의 의안이에요. 금계요략에 보면은 풍습상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금계요략에 사용되어지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금계요략의 그 의안이 정문에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이 조문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조문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본래 이 사람이 본래 망양지인이 정기가 울결돼 가지고서 수기가 축적이라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물론 체온계로 재서 온도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그 에너지, 기본적으로 열로 인한 에너지의 그것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우리 몸에는 알게 모르게 전기가 울결된다는 거예요. 울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울결되면은 이것이 구체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수기가 축적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본래 이와 같은 사람이 외감의 풍에 노출되어 가지고 체내의 습병이 더욱더 이로 인해서 더욱더 발동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이 관절이 쑤시고 약간의 번조증이 있고 뭔가 약간 열감도 있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몸을 뒤척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번동에는 불능자전증의 이와 같은 이것 병정이죠. 예. 병정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몸이 무겁고 몸을 가누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서로 인과관계 이루어서 글이 형성되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기 변조에 의한,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저기 계지가 부자탕에는 난이굴신이라 그랬잖아요. 굴신하기가 어렵다. 신체 번동하기 때 굴신 번조 아니까 난이굴신하고 불륜자전측한 거죠. 예, 다 유사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 병세와 병세의 그 병독의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저절로 실이 이렇게 엉켜져 있는 것 같지만 조심스럽게 실을 이렇게 풀면은 쭉 실이 풀리는 듯하게 증상이 형성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리적으로 글이 비교적 굉장히 잘 쓰여진 글이다. 다만 자,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은 풍습상박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한의학의 개념이 증거 위주, 증상 위주의 개념이 병인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금계요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중경서와 금계요략은 처방은 고방 가지고 쓰여져 있는 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의한 한의학의 사고방식이 교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금계요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금계의 요락을 봐야 한다. 아, 왜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났을까? 중경서가 기본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중경서도 우리가 중으론에도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으론만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외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병도, 습이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열이 많다든가 그럴 때는 증상이 또 변하겠죠. 그러니까 불구불가를 통해서 이것은 백호탕과 시호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백호탕, 시호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소의 발산지제를 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맥부허 이렇게 구태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표증의 징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죠. 맥이 부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러나 허자는 이것은 참보다. 이렇게. 어떤 경우는 찬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몰래 위탁 문자. 요거는 참보예요. 근거 없이 보충해 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여기다가 굳이 맥부허라고 썼느냐. 이것으로 허로서 망향의 이면에는 야, 이 사람은 망향증이야. 다른 거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가르쳐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지가 부처탕을 이렇게 쓴 거다. 그러니까 참보가 무조건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알고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글을 쓴 의도, 여기다가 허자를 집어넣은 의도. 맥부약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허자라는 거 썼을까? 그러니까 실증이 아니라는 거죠. 실은 뭐겠어요? 열이잖아요. 허는 뭐겠어요? 열이 부족한 걸 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이 쓴 이와 같은 개념도 아주 좋아요. 이 사람이 허약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열증이 실열, 그러니까 승기탕을 써서는 안 되는 거다. 이와 같은 상대적 개념으로 이 허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이 사람은 허약한 사람, 이 사람은 에너지가 남아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허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 사람은 체온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승기탕류와 같은 열실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 이면에는 부자를 쓰기 위한 구실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대변이 굳고 소변 자리자에는 거기에 백출탕으로 처리하니 이 해석에 대해서 기릭동동은 뭐라 그랬냐면 소변 자리하니 이 사람이 소변이 자리한 것으로 봐서 이게 뭐냐 상충이 없다. 소변이 자리하기 때문에 체내의 수기 변조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소변이 잘 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지를 써서는 안 된다. 상충증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상충증이 있으면 계지를 거하면 안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 성무기는 뭐라 그랬냐면은 고전적인 해석이죠. 소변리하고 대변 편자는 진액이 부족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진액이 부족하니 계지를 쓰지 않고 백출을 가한다. 근데 진액이 부족할 때 백출을 쓸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상숙시 무엇이 옳은지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감히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해석, 후대에 누군가가 좋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다린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저도 솔직히 해서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은. 자꾸만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누군가 멋진 해석을 해주시면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소변 자리라고 하는 말은 소변을 불금, 내가 의식으로 이렇게 소변 안 봐야겠다가 아니라 소변을 이렇게 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가 과다라. 다만 강평본에는 소변 분리라 하고 옥한본은 소변 자리라고 하는데 나 또한 소변 자리가 이것이 정문 같다. 소변 자리로서 정문을 하고 여긴다. 그러니까 강평본에는 또 소변 분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책에는 대부분 소변 자리로 되어 있는데 소변 자리가 맞는 것 같다. 고방가들이 일찍이 뭐라 그랬냐면 백출과 부자, 백복령은 소변 이와 분리에 다 쓴다. 어떤 경우는 이 복령이라고 하는 것이 소변 분리에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변을 정상적으로 보고 보지 못하는 경우에 다 적용이 되어진다. 다 적용이 되어진다. 마찬가지로 하는 것은 적용되어지는 것은 마왕과 계지가 땀이 없는 경우 또는 땀이 스스로 흘리는 경우 모두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거는 그 일본 고방가들이 해놓은 말인데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땀이 없으면 무조건 마왕탕을 쓰고 땀이 있으면 계지탕을 쓴다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그런 개연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땀이 있다 하더라도 마왕탕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더욱더 땀을 내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변이 이하다 그래서 복령은 쓰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예. 소변은 자리하지만 우리 몸의 이수의 그와 같은 증거들이 보일 때는 과감하게 복령을 많이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수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소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반드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뇨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 우리가 이수의 개념에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소변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지만 땀을 통해서도 배출이 되어진다. 감초부자탕 여기도 마찬가지 풍습상박에 골절이 번동. 이건 또 벌써 여기는 또 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치통 막 잡아 당기면서 아프다든가 부득굴신 앞에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불편한 반면 여기서는 굴신이 어렵다. 조금 더 심하죠. 근지적 아픈 부위를 만지려고 하면은 통증이 더욱 심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지 부자탕보다 감초 부자탕이 더 강도가 세다. 또 땀을 흘리지만 여기서 땀을 많이 흘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 습이라 그랬잖아요. 땀을 흘리긴 흘리는데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아니냐면은 그러니까 미한출이라고 하는 게 어쩜 말을 수가 있어요. 조금 흘리는 거예요. 단기. 숨이 거칠다는 거예요. 왜 숨이 거칠을까? 땀이 충분히 배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미한출하기 때문에 이건 저글미 적게 땀을 흘리기 때문에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충분히 배설을 하게 되면은 통증도 심하지 않고 굴신 분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소변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싫어하고 이렇게 옷을 벗는 것을 싫어해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죠. 불욕거위라. 추우니까 잠깐만 껴입으려고 들고. 그리고 몸이 조금 붓는 듯한 이것은 전부 다 습에 의한 거죠. 미종이라고 하는 거죠. 붓는 거는. 자, 일단은 감초 부자탕을 쓴다. 감초 부자탕, 감초, 백출, 부자, 계지 이렇게 쓰여진다. 여기다가 그 계지탕에서 그 백작약 빼고 백출과 부자를 새롭게 가감해서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지탕이 그 일종의 계지탕이 꼭 외감으로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내상, 습으로 인한 병증에도 쓰여진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에요. 이 습이 많아가지고 저거 했을 때는 이것 말고도 쓸 수 있는 처방들은 굉장히 많죠.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뭐 활용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만일 경우 습이 없으면서도 관절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백출이라든가 그 계지 같은 거는 좀 빼버리고 부자는 쓰거든요. 또 관절 질환에는 부자를 쓰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풍숙상박은 다른 뜻이 아니다. 본래 그 사람이 앞서도 설명해 망향으로
피하의 축수가 잠재해 있다. 그런데 풍안객경에 우리가 풍과 한이라고는 외감에 노출되어질 때 비록 땀을 흘리고 오풍이나 습기가 침중하다. 이 사람이 원래 몸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발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습이 바깥으로 배출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소변이 불리하고 심흉에 소변 불리하고 피하에 이와 같은 습이 압박을 주기 때문에 저 축수지 병증이 발생이 되어진 거다. 왜 심흉이라고 제가 압박을 했느냐? 단기라 그랬잖아요. 단기.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 자, 우리가 천식이라든가 단기라든가 심지어는 속이라고 되거든요. 약간 숨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환자의 숨 쉬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뭔가 이 사람은 심흉, 심장 부위에 압박을 주어진다. 근데 그것이 습이냐, 열이냐, 또는 망향이냐, 망향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에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습기 침중해가지고 됐을 때는 나중에 가면은 이게 바로 감초, 건강 쓰게 되고 또 나가서는 감초, 건강, 부자 이게 바로 사역탕이거든요.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단기라고 하는 거를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주위 사람 만났을 때 숨이 거칠고 조금만 예를 들어서 걸어도 숨 쉬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심흉의 심장 부위에 압박감을 느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환자가 오자마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걸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숨이 찰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아무리 걸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걷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숨이 지나치게 거칠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만 같은 환자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원인,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 가지고 환자를 알 수가 있고, 목소리가 카랑카랑한지, 허스키한지, 이게 목소리의 수기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제 목소리는 좀 카랑카랑한 편이잖아요. 여기서 심해지면은 허스키로 넘어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에 그 가래 낀 소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환자 봤을 때 불문진당 뭐 저는 그런 말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뭐 안색을 본다든가 혓바닥이라든가 목소리 그런 것을 다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라고 하는 거는. 예. 다만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원래 그 습기가 침중되어 있다. 예. 이런 체질도 많이 있잖아요. 예. 비록 그러나 이때 고이들의 치법은 회양이 축수, 이런 잘못되어 있네. 예. 회양 축수하기보다는 축수의 회양이니, 이거 뭐 제가 뭐 누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상을 갖자. 왜 그런가 하면은 외감과 내상에 관계없이 무유, 외감, 내상 요거 같은 표현도 제가 아주 잘 쓰는 표현이죠. 네, 이런 표현. 외감과 내상에 관계없이 마침내 담음과 축수와 어혈과 조시와 식적이 발생이 되어지면 탕위지 소위자, 우리가 약을 복용을 한다든가 침치료라든가 뜸을 하는 그 마땅한 바는 일단 그 병독을 해소하는 데 있고, 병독이 왜 생겼는가, 이 병독이 생긴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경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 요거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고방을 공부하면서 초기에. 자,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담음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담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혈이 생겼다. 생리불순이 생겼다.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혈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병독이 발생하게 대한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발생되어진 병독 그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지 이 병독이 어떻게 발생되어져 있는가를 도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점이에요. 이것은 치료의 원칙이에요. 마치 우리는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우라병이 있구나. 우라도 스트레스로 인한 하나의 병독이죠.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어 가지고 발환시키는 게 아니라 외감으로 인해서 피하의 수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발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떠한 인식이 고방이 가지고 있는 인식. 이건 어떻게 보면 현상이에요. 우리가 양기가 부족하다. 그럼 부자 건강 쓰면 되죠. 그런데 중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양기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그 양기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어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지복령의 당귀자격상이라든가 온경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소셔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담음이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부자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중경세 그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 건강 부자만 쓰면은 그러면은 양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냥 저절로 치료가 되나요? 아니죠. 이미 이와 같은 병독이 형성이 되면은 이 병독을 치료하는 게 바로 축수하는 것, 축수하면서 저절로 회양이 되는 거다. 복양이 되는 거다. 복귀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 말장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앞서서도 말한 대로 고방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치료의 원칙이다. 이거를 고방이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고방이든 후세방이든 치료의 원칙이다. 그래서 제가 병독발이 정기복이라 그러잖아요. 병독이 제거됨에 정기가 회복되어지는 거다. 여기에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축수. 병독을 치료함에 정기는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거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병독발이 병독이 해소됨에 정기가 돌아오는 거다. 위협불신거다. 내가 한 말이 여러분들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러면 한번 조문을 봐라. 중경수 조문 어떻게 돼 있는가. 일체의 병증이라는 건 양병이 아니면 운병이죠. 그죠? 양병이 아니면 운병이잖아요. 이런 말은 얼마든. 그럼 무슨 뜻이냐. 한 성으로 발생되어진 병증이 아니면 열성으로 인해서 나타난 병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병에 불과하잖아요. 양병 아니면 운병인데. 그런데 중경의 처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발한, 이수, 청화, 화해, 축수, 구혈, 최토, 생진, 하시, 온법. 이와 같은 치료의 방법이 어찌 하기 다양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겠는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 이 두 가지. 몸이 차? 그럼 따뜻한 약 쓰면 돼. 몸이 열이 있어? 보험 자음지제 쓰면 돼. 간단하잖아요. 중경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양병으로 발생되어지는 현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병위와 병독에 따라서 이 양병을 치료한 게 다르고 은병이라 하더라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부장만 쓰면 되죠. 은병은.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것으로 은병이든 양병, 음이나 양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병독의 양상이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양상이 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중경서를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딱 쓴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중경서 조문을 보고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중경서 조문 강의도 한 2달이면 다 끝나는데 중경서 조문을 한번 어쨌든 간에 읽어보시고 나중에 제가 쓴 앞에 중경서 독법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면은 바로 이런 뜻이 다 내포되어 있다.
이게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위가 허약하다. 그러면서 무조건 사군자탕을 쓰는 게 아니라 향사육근자탕을 쓰는 게 아니라 비위가 허약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수기변조증이 많은지 수기변조와 담음이 있다든가 열이 내포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위 허약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많은 현상이 내포되고 있는데 그 현상을 구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뭐 향사육근자탕을 쓴다 그러면은 물론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공부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와 같은 용어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근거주의에 벗어났다고 우리 한의학이 관념주의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상을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의학이 근거주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